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24일 휴장을 앞두고 마감한 우리 국내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승 출발했었죠. 2440선 약보합으로 마감을 하면서 2440선을 지켜내며 마감을 했습니다. 성탄 휴장 전 마지막 거래일이어서 거래가 좀 한산한 모습이 나타났었죠. 코스닥도 역시나 680선 지나가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량 한산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3거래일 만에 680선을 턱걸이로 회복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미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은 크리스마스로 연휴를 보내고 있는데 그 전날 24일에 짧게 조기 폐장하면서 마감한 미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은 한산한 편이었지만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상승이 두드러졌고요.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 1.3% 강하게 올라와 줬습니다. 이날 2만 포인트 선 재돌파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1.1% 상승하면서 11월 6일 이후 가장 강한 상승부를 켜냈습니다. 다우 지수도 이날 4거래일 연속 오름세 나타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 증시가 오늘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증시 이제 약 3거래일 정도밖에 남겨놓지 않은 상황인데요. 오늘은 어떤 이슈들이 나타날지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포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요. 함께하는 빅스 대표님과 함께 오늘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관심주들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개장 이후에는 개장 이후 움직이고 있는 시그널들 포착해 보면서 관심주와 함께 오늘 준비해 오신 시그널 포착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그널 포착 종목은 방송 중에 들어오실 수 있는 이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오셔야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바로 스마트폰 꺼내셔서 카메라로 스캔 한번 해주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정말 우리 국내 증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 고생하셨는데 오늘도 정말 오늘 증시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개장 전 이슈들 그리고 시그널 포착 종목들 잘 살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연말 산타랠리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사실 산타랠리라는 것이 여러분들께는 어떤 정의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이 산타랠리는 연말 폐장을 앞두고 5거래일 기간 동안을 이 랠리 기간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상 이제 미국 증시가 폐장을 앞두고 첫날 산타랠리가 시작되는 첫날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 산타랠리의 기대감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가 이게 지금 관건이겠죠. 오늘 증시 지난주 이번 주 월화 상대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국내 증시인데 이제 나머지 목요일과 금요일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고 어떠한 테마들을 살펴봐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제가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많은 정보들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산타랠리 기대하시면서 연말 느낌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이런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 잡아보면 좋을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계좌의 종목들이 신나게 산타랠리 펼치면서 올라가면 좋겠죠. 오늘도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들 빅스 대표님께서 챙겨주실 테니까요. 지금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미 증시 산타랠리가 정말 부럽습니다. 매일같이 올라가더니 다시 한번 또 반짝 크게 올라가면서 매그니픽센트 7 종목도 다 올라가고 브로드컴도 올라가고 계속 올라가니까 오늘 우리 증시도 좀 올라갈까 이런 생각 드는데 미 증시 마감 상황 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이제 아무래도 국내 증시도 크리스마스 때 쉬었잖아요.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장을 했었고 사실상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이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1시에 조기 폐장을 하면서 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 S&P 500 지수가 예를 들어갖고 1.1%대 이상에서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이나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1% 가까운 상승폭을 만들어내면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순조로운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랠리의 시작 첫날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사실상 올랐던 종목들을 대부분 잠깐 살펴보자면 아까 앵커님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던 게 있어요. M7 종목들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 전반적인 종목들에 대한 상승이 가장 컸었고요. 무엇보다 그 중에서도 테슬라의 종목이 이 가장 큰 상승세를 좀 기록하지 않았나. 물론 이제 현대차에 대한 충전 이슈가 좀 덧붙여지면서 테슬라의 주가가 무려 7%대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또 테슬라가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다가 한번 조정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그 조정도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주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냈죠. 이런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증시에 있던 악재들이 뭐 대부분 다 소화된 건 해소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시적인 분위기를 좀 완화시켜주는 계기가 하나 또 있었죠. 미국 대형은행들이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걸겠다라고 했습니다.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투명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여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대형 은행들은 규제 강화를 비판하면서 정치권과의 협상을 계속 시도해 왔었는데 여기에 대한 불발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소송이 이 규제에 대한 강한 반발을 드러낸 사례로 평가되면서 전반적인 금융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업종들의 상승으로 미국 증시가 상승을 보였는데 자 그럼 이제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건 국내 증시잖아요. 국내 증시는 이제 아시겠지만 이번 주 월요일에는 일부 반등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화요일에 아쉽게도 추가적 상승을 조금 못 미치지 않았나라는 좀 차트의 흐름이 나오는데요. 이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 코스피 기준 0.06%대 약보합으로 이 코스닥 같은 경우는 0.13%대 강보합으로 혼조세로 좀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아무래도 이 크리스마스 휴장을 좀 앞두고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물량들이 일부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서 봤던 것처럼 미국 증시도 사실상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 이 최근의 조정의 흐름이 결국에 제가 뭐라 그랬죠? FOMC를 갖다 붙인 사실상 이제 갖다 붙이기식 나름의 조정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많이 올랐던 것에 대한 조정의 핑계일 뿐 사실상 추세의 흐름은 깨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최근에 조정을 딛고 이 반등 구간을 잡고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지표 이 지수 차트를 잠깐 보자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2,400선, 코스닥 기준으로는 적어도 670선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구간만 가면 최근에 외국인들이 강한 매도세를 보였다 하더라도 이 구간만 도달했다 하면 매도를 축소하고 매수를 좀 계속 전환해주는 그런 포인트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시장 충분히 바닥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에 따라서 선타랠리의 첫날 미국 증시가 좋은 흐름을 선례로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도 국내 증시 아무래도 뭐 배당락에 관련되어 있는 일정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추가적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뭘 잡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시점은 미국 기업들이 대부분 M7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금리 인하에 대한 사실상 뭐 매파적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 인하 횟수가 줄어들었을 뿐 앞으로 금리 인하는 지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국내 증시도 기술주에 대한 포트를 좀 꾸리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최근에 로봇이나 뭐 AI, 뭐 자율주행 이런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자, 오늘 거기에 관련돼서 제가 또 여러분들께 테마 교육도 해드리고 종목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기에 대한 힌트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동반 상승하면서 그중에서도 테슬라의 급등세가 두드러졌었죠. 테슬라 7% 넘는 급등 다시 한번 나타냈는데 이 안에는 현대차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습니다. 현대차에서 자사 고객들에게 이 테슬라에서 충전할 수 있는 슈퍼차저를 또 지급한다, 무상으로 배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와 관련된 현대 전기차 차주들까지 이 테슬라 전기차에서 충전을 하게 된다면 테슬라의 어느 정도의 기대감까지 가져가면서 오늘 상승 주가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도 대형은행들이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는 이슈도 전해졌죠. 규제에 대해서 이렇게 강경 대응에 나서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와 같은 이슈들이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살펴주셨는데 현재의 시장 충분히 좀 바닥을 잡은 상황이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배당락과 관련된 변동성은 나타날 수 있겠지만 오늘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오를 때 우리나라 기술주들 어떤 종목들이 오를 수 있는지 오늘 전반적으로 훑어주시면서 챙겨오신 종목들도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된 산타랠리를 이어갈 수 있는 우리 국내 주식 관련 종목들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믹스 대표님의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와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잠시 후에는 또 개장 전 이슈와 관심주들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 개장 이후에는 시그널 포착 종목도 콕 집어서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관심주에 대한 제대로 된 전략과 종목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 챙겨가실 분들은 아래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와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전 이슈와 함께 돌아올게요.
네, 이 시간에는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개장 전 이슈들과 함께 개장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까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이슈 어떤 테마에서 만나볼까요? 요즘 또 다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죠. 네. 엔비디아를 이어서 브로드컴이 새롭게 또 떠오르고 있는데 국내 증시는 사실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를 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해요. 근데 이 외에 중소형주들이 있죠. 소부장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소부장 종목들이 차례로 계속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또 기술주를 공략한다고 하지만 이 전통적인 산업도 우리가 공략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바닥 구간에서 공략을 한다면 어떤 이슈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반도체 이슈입니다. 사실 최근에 브로드컴의 실적이나 다른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한 실적이나 어느 정도 좀 엇갈리는 부분들이 나오면서 AI에 대한 반도체의 수요가 집중적으로 공급이 되는 시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실적으로 반영이 되는 시기다 보니까 기존에는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이 못 미치면서 주가가 하락했다면 이번에는 새롭게 기대감에 동반됐어도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이 반대로 실적을 증명시키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어느 정도 좀 상승폭이 약간 얕았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시점에서 포인트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는 또 엔비디아가 좀 약세예요. 대신에 브로드컴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주가를 상승시키기 위한 모색을 좀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여러분들께 CES 2025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었을 겁니다. 그때는 새롭게 편성되는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했었지만 이번에 또 반도체에 대한 이슈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AI의 황제 엔비디아의 젠슨원과 SK 하이닉스의 최태원이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부풀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CES 2025의 회동에 지금 쏠린 눈이라고 지금 제목이 적혀 있는데 보시면은 최태원 회장도 마찬가지고 젠슨원도 마찬가지고 CES의 발걸음을 멈춘 지가 꽤 됐어요. 한 4년 내지 6년 정도 되는데 이번에 동시에 또 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엔비디아의 주 고객사 중 하나가 SK 하이닉스인 것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회동까지 진행이 된다면 전반적인 국내 증시의 반도체 업종에 좀 호황이 어느 정도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번 이슈에서는 최태원 회장이 미 출장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4대 그룹 총수 중에 유일하게 이 출장을 간다라고 합니다. 젠슨왕도 6년 만에 참가하는 시점에서 AI 동맹을 증명하는 것인가라고 시장에서 기대감을 좀 계속 어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영진까지 출동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브로드컴에 이 이슈가 하나가 있었죠. 브로드컴 이슈가 계속 나오는데 이 시점에서 이 국내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HBM4에 대한 양산을 좀 계속 러브콜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엔비디아까지 같이 찾는다. 그럼 사실상 국내 증시에 있는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또 조정에 대한 반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두 번째 이슈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외국과 기업 간의 이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국내 정책에서도 지금 이 어느 정도 기회가 생기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현재 국내 정책에서도 K 반도체를 좀 살려야 된다. 내년 정책금융에 8.4조를 투입한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내년 정책금융은 247조 5천억 공급 계획 중에 여기에 대한 올해보다 조금 더 많다라고 해요. 20조 정도 더 많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직접 투자 목표로 1조 원까지 확대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최근에 삼성전자도 미국 보조금까지 결국 확정적으로 받게 되면서 반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반도체는 사실 올해 초까지 굉장히 좋았다가 조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근데 이 조정의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서 이러한 계속 기대감이 부풀어지는 호재가 나온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 아까 제가 삼성전자도 좋고 SK 하이닉스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사실상 소부장이 지금은 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이제 그린 리소스랑 넥스틴 종목을 같이 한번 차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리소스예요. 최근에 뭐 반도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이 투자자들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시장의 하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저점을 계속 깨뜨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뭐 최근에 이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나올 때마다 이 바닥을 딛고 사실 새롭게 다시 한번 이 반등 회복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특히나 제가 여러분들께 차트를 몇 번씩 보여드리면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 시장이 급락하는 시기에 주가가 빠지게 된다면 사실상 그 회복하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때 당시 12월 달에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빠르게 또 회복을 시켰던 부분도 있고요. 특히나 기존 같은 경우에도 이때 당시에 지금 제가 선을 하나 그어놨죠. 21,000원 구간. 이 구간이 이 차트 안에서의 저항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저항대까지 다시 한번 돌파할 시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래량도 지금 회복을 시켜줄 때마다 계속 크게 들어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이 구간에서 바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적어도 이 구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돼요?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저항대를 봤으면 하단의 지지도 찾아봐야 되잖아요. 자, 주가가 빠졌을 때, 지수가 빠졌을 때에 대한 이 하락 부분은 제외하고 적어도 지지를 생각했을 때는 13,200원까지가 현재 차트의 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21,000원과 13,000원까지의 지지를 생각을 했을 때 이 구간에서 우리는 3번 내지 5번 정도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차례차례로 계단식 하락을 받거나 아니면 이 구간에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이 저항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시점에서 한 두 번 내지 3번 정도는 여유롭게 분할 매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 목표가를 본다면 대략적으로 이 구간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 다음 저항대가 있는 26,000원대까지가 우리가 1차 목표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만약에 추가적 상승이 나온다면 못해도 우리가 20% 내지 30% 정도의 수익을 이 종목 안에서도 챙겨갈 수 있겠죠. 자, 지금 이 종목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전략을 좀 잡아드렸는데, 사실상 2번 내지 3번 분할 매수하라고 하면 여러분들 잘 못하시잖아요. 자, 그걸 이제 어디서 도와드리냐? 하단에 QR코드 하나 있습니다. 박스통신망으로 오시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전략도 잡아드릴 거고, 자, 그린 리소스뿐만 아닙니다.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최근에는 좀 관심 갖지 않았던 넥스팅 종목도 짧게나마 좀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넥스팅 종목은 사실 이제 반도체, 최근에 이 국내 증시 반도체 업종에 대한 어느 정도 주가 상승이 진행이 됐을 때 이 종목도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긴 박스권 횡보를 좀 보여주면서 이 박스권 안에서 하단 구간에 좀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저점에 대한 공략을 한다면 그린 리소스보다는 오히려 넥스틴에 대한 좀 매수를 진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완전한 바닥에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린 리소스 같은 경우는 충분한 분할 매수 가능성을 두고 여유롭게 어느 정도 조금 짧게 보는 투자를 해야 된다면, 이 넥스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안정성을 가진 종목이고 좀 여유롭게 봐야 된다는 종목이에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이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겠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넥스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이탈한다 하더라도 10% 정도밖에 손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을 때 우리가 목표할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은 적어도 5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봤을 때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조금 더 선호하시잖아요. 그러면 넥스틴을 공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종목마다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거 전략 잡아드려도 혼자 하라고 하면 못해요. 왜? 또 어디까지 내려갈지, 시장 빠지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먼저시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QR코드 지금 카메라로 한번 찍으시고요. 박스통신망으로 오시면 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이드와 반도체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들 한번 살펴봐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크리스마스 2부였죠. 24일 방송에서 빅스 대표님께서 CS2025 주목해야 된다. 이때 CS2025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 해의 주식시장을 이끌어간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2025에서 저희 엔비디아 젠스당 CEO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젠스당도 6년 만에 참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여기에도 최태원 회장까지 미 출장을 4대 그룹 총수 중에 유일하게 출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서 또 만남이
이뤄진다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와 그리고 이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밖에도 또 K 반도체를 살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정책금융에 8조 4천억 원을 또 투입할 예정이죠. 이와 관련된 소식으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관심 종목 두 가지 살펴봐 주셨는데 그린리소스 현재 좀 주가가 빠진 이후에도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차트 흐름 나타내고 있죠. 계단식으로 혹시나 하락을 하더라도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자리고 현재 저항대 돌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저항대를 돌파한다면 어느 정도 상승분을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까지 있다 보니까 이 종목 내가 계단식으로 하락할 때 빠르게 분할 매수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혼자 하려면 좀 어렵잖아요. 대표님께서 자세한 전략을 살펴주시면서 정확한 타점까지 안내해 주실 테니까 이런 종목들 모두 챙겨가실 분들은 팍스통신망 함께해 주시고요. 추가적으로 살펴주셨던 넥스틴의 경우에도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움직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저점에서 잡는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왔을 때 기대 수익률이 못해도 50%를 넘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조금 안전하게 저점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 공략해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팍스통신망 오셔서 대표님의 종목별 자세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두 번째 이슈는 어떤 테마에서 살펴볼까요? 자, 오늘 이제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계속 로봇 그 기술주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주 중에서도 최근에 이슈가 또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 한번 주도 업종을 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까도 싶지만 지금은 이 테마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로봇의 테마를 준비를 했는데 네. 화면 같이 보시면서 짧게 먼저 브리핑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로봇 이번에 또 이 크리스마스 날 이슈가 하나 있었죠. 전날에도 이슈가 있었고 크리스마스 기간에도 이슈가 있었는데 어떤 이슈냐? 오픈 AI가 로봇으로 영토 확장을 한다라고 합니다. 사실 오픈 AI가 어딘지 다들 아시죠? 이 챗 GPT를 만든 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AI를 넘어 로봇까지 제작을 한다고 하니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자체 개발과 M&A 가능성까지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로봇 반등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또 엊그저께 같은 경우 화요일에 같은 경우는 로봇들이 갑자기 상승하기 시작했는데 왜 상승을 했냐? 조선업종에 관련되어 있는 이슈와 로봇과 같이 또 연결돼서 이슈가 하나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까지 계속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창고 자동화나 가전다구미 등의 활용을 목표로 피규어, 원 X가 인수설까지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로봇에 대한 이슈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런 이슈보다 여러분들께는 직접 종목들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관심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먼저 좀 살펴봐 보도록 할게요.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화요일에 매매를 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이 좀 제법 나왔기 때문에 이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이기도 한 종목인데 이 종목이 무려 10%대 가까이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2023년도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2023년도부터 21년도부터 상장을 해서 폭발적인 주가가 상승을 나오기 시작했던 게 2023년도 1월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CES 2023 때 로봇이 사실상 그때 당시에 행사에서 이 테마의 주인공이었었어요. CES 2023에서. 자, 제가 그래서 이 CES 2025에 양자암호도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당시 주가가 3만 원이었는데 어디까지 올랐냐? 24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자, 이때 당시 물론 CES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삼성전자에서 로봇 산업에 대한 M&A의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었죠. 이슈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인수합병이냐 하면서 이 종목에 폭발적인 수급이 동반이 된 거예요. 자, 보시면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대략 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가가 빠지질 않았어요. 어느 정도 이 덩치에 맞는 이 내부적인 부분을 채워가고 있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현재의 시점 14만 원대입니다. 사실상 공략하기 좀 까다롭다라고도 하면 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사실 종목들을 공략하면서 제일 좋은 무기가 뭐냐? 손절이에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린 리소스나 넥스틴 같은 경우도 분할 매수나 손절가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었잖아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이때 당시에 매집이 진행이 됐다면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M&A 이슈까지 또 한 번 겹쳐지게 된다면 이 주가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가능성도 없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14만 원의 구간에서 우리가 여러 번 좀 분할 매수를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손절을 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수급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점, 현재 시점에서 횡보를 계속 꾸준하게 지지를 받아주면서 해주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는 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공략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화요일 날 상승분을 이겨내면서 또 동시호가에서도 1% 가까운 상승을 보여줄 예정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 상승이 나오는지 여기에 대한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박스통신망으로 지금 바로 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 종목뿐만 아니죠. 우리가 아까 봤던 뉴로메카, 사실 최근에 또 의료기기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도 그렇고 뭐 루닛이나 뷰노나 이런 AI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런 로봇주 중에 굉장히 유명한 종목이기도 하죠. 뉴로메카도. 자, 뉴로메카 같은 경우도 최근에 하락 부분을 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이 뉴로메카 중에 공략을 좀 먼저 해보고 싶은 종목이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는 뉴로메카에 조금 더 초점을 둘 것 같아요.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랜 기간 동안 횡보하는 끼가 있었지만 사실상 매집이 다 진행됐다라고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폭발적인 상승이 좀 나온다라기보다는 박스권 횡보를 조금 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뉴로메카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공략해야 한다고 하는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냐? 자, 지금 대략적으로 1년이라는 23년 동안 2023년에 대략 3번의 저항대 돌파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내려오기 시작을 했었죠. 자, 최근에 또 다중바닥까지 만들어주면서 자, 이 구간 사실상 지켜주지 못하고 더 내려간다면 더 내려갈 수도 있었던 구간입니다. 하지만 로봇의 이슈를 받으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2번의 캔들을 통해서 매집을 꾸준하게 진행해주고 있다는 점. 그럼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죠. 추가적 하락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이 구간부터는 주가가 크게 빠지는 것보다 이 구간을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종목 지금 동시호가에서 4%대 상승이 나오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전 개인적으로 오늘 추가적 상승이 나온다면 아쉽게도 놓치고 후발주를 보겠지만 만약에 오늘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공략을 해볼 생각도 있어요. 자, 나는 뉴로메카를 한번 관심을 갖고 있고 내가 공략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시간이 많이 있지가 않아서 지금 알려드리지 못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팍스통신망 QR코드 찍으시고 바로 오시면 오늘 로봇주들 강한 상승 나왔을 때 단타로 공략하든 단기 스윙으로 공략하든 포인트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랄게요. 네, 대표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테마 로봇입니다. 지금 이 테마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오늘 강조하신 테마이기도 한데요. 오픈 AI와 로봇이 또 연결이 됐습니다. 자체 개발 M&A 가능성까지 또 점쳐지면서 전거래일에도 다시 한번 조선업과 로봇이 또 콜라보를 할 수 있는 이 연결된 이슈와 함께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이슈로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 가져갑니다. 관련주 두 가지 살펴주셨는데 먼저 살펴주신 레인보우 로보틱스 CS2023에서 로봇이 주인공이었죠. 이때 정말 가파른 상승이 나왔었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박스권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구간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지지를 잘 받아주고 고점을 돌파한다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할 가능성까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만큼 지금 이 구간에서 꼭 공략해서 이 종목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뉴로메카도 살펴주셨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폭발적인 상승보다는 박스권 횡보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뉴로메카의 경우에는 매집을 좀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어느 정도 또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 나타냈죠. 여기에 동시호가 현재 상황에서도 4%대 상승 출발로 예상이 되니까요. 오늘 만약에 급등이 나온다면 후발주를 공략을 하겠지만 눌림목이 나온다면 오늘 이 종목 충분히 오늘 시점에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 주신 만큼 오늘 로봇과 관련된 든든한 두 종목 챙겨가실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전략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개장 이후에 저희가 또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야만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중에 대표님께서 직접 다양한 전략도 공개해 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오늘 우리 국내 증시 개장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모두 현재 빨간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강보합권에서 현재 0.28% 상승한 2,44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오르는 종목이 내리는 종목보다 많은 상황이고요. 코스닥도 역시나 0.62% 상승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684선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 우위 보이고 있지만 개인이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현재 반도체 투톱 상승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파른 상승세 1% 가까운 상승 출발하면서 17만 원 선 터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0.57% 상승하면서 35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알테오젠 0.68% 상승하면서 30만 원 선 다시 한번 돌파를 앞두고 있고요. HLB, 리가켄바이오 전반적으로 삼성단 제약까지 제약바이오주들도 강하게 지금 현재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휴젤은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 클래시스, 리노공업까지는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그래도 지수 자체는 다시 한번 상승 출발해주고 있는데 오늘 국내 증시 출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전반적인 증시 분위기는 나쁘진 않아요. 미국 증시 상승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따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기 때문에 개인들이 좀 어느 정도 매수에 감행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아쉽겠지만 이 외국인들이 지금 장 초반부터 매도를 좀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도 언급을 드렸던 게 어느 정도 특정 구간이 오면 지수는 계속 반등이 나온다는 거예요. 반등이 나오는 여기에 대한 이유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최근에 또 어느 정도 매수를 해줬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개인들이 매수를 해주는 현재 시점에서 차익 신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잠깐 또 차트를 보여드리면은 오늘 일단 출발 분위기 나쁘진 않아요. 갭상승으로 출발을 했고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맞물리게 되면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장 초반부터 하락이 나온다.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두는 것보다 어느 정도 내려왔을 때 반등이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 코스피 같은 경우는 0.1%대, 코스닥은 0.5%대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도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현재 시점에서 또 올라가는 종목들을 또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앞서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또 기술주 위주의 또 상승이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는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우선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SOS랩이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 자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면 국내 증시에서는 자율주행을 주목해라라고 항상 얘기를 드리잖아요. 대표적으로 이 외에도 이 라이콘 같은 경우도 있고요. 다양한 종목들이 있겠지만 최근에 신규 상장된 종목인 S랩도 마찬가지고요. 또 어제 화요일 날 갑작스럽게 이슈가 나왔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자율주 중에서는 강한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보면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강한 저항대를 오늘 갭상승으로 지금 시작을 했어요. 사실상 우리가 단타에 대한 매매 테크닉 같은 경우 하나의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런 강한 저항대에 있던 구간을 갭상승으로 넘겨서 시작을 해버리면 이런 종목들은 당일 동안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어느 정도 갭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하락이 나왔다가 다시 올라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좀 잡아볼 수 있는 포인트도 있겠지만 지금의 시점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한 이후로 계속 꾸준한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단타로 공략할 때 어떻게 공략해야 돼요? 단타로 봤을 때는 확실한 상승이 나왔다가 눌림목을 좀 주목을 해라. 그것도 우리가 단기 스윙의 관점이랑 똑같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지지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확실하게 상승이 나왔다가 눌리는 시점인 지금 제대로 눌려주고 있죠. 이런 시점을 좀 주목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조금씩 접근을 해보시면 오늘 또 테슬라의 주가 상승 대비 자율주행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좋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익을 간단하게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살펴봤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저는 한번 단타로 공략을 해볼 테니까 나도 한번 단타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QR코드 찍으시고 지금 바로 팍스통신만 오시면 오늘 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자율주행주로 우리가 단타 수익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저희가 방송에서 다뤄드렸던 오늘 기술주가 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살펴드렸고 테슬라의 상승에서 이어질 수 있는 자율주행 바로 역시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올라가면서 오늘 SOS랩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굉장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의 경우에는 대표님께서 오늘 관심주로 따로 공략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현재 눌렸던 자리에서 또 어느 정도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공략해서 상승 나온다면 오늘 단기적인 단타로 공략까지 가능한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방송 이후에 대표님과 함께 공략하실 분들 지금 들어오셔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까지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개장전 이슈로 저희가 로봇 관련주들 살펴봤었는데 현재 로봇주들도 굉장히 강합니다. 시메스 그리고 또 관심주로 살펴주셨던 유로메카 6.8%대 강한 상승하고 있고요. 클로봇, 휴림로봇 전체적으로 상승불 켜고 있는데 오늘 로봇주들도 또 공략이 가능한 시점일까요? 오늘 전반적으로 로봇주들도 나쁘진 않아요. 흐름이 지금 보시면은 아까 봤던 지금 현재 실시간 상승 종목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뭐 오늘 개봉되는 이슈가 있는 오징어 게임이나 뭐 테슬라의 효과를 받고 있는 자율주행주들이 장 초반에 좀 먼저 치고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일정에 있는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도 그렇고 뭐 전반적으로 로봇주들 아까 살펴드렸던 기술주들 위주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아까 봤던 로봇주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상승 부분에 대한 강한 큰 상승은 지금 로봇에서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적으로는 조선주들도 지금 오늘 아침에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자, 그 부분과 1호 AI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자, 기술주 중심의 이슈가 있는 그런 테마들을 공략해야 되는 게 지금의 시장의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지금 내가 뭔 종목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잠깐 차트를 좀 같이 볼까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1분 전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딱 주목을 해봐라라고 했던 그 포인트 지금 이 음봉이 나왔던 구간입니다. 이때 당시 여러분들께 언급을 드렸었죠. 자, 지금 이 구간을 딛고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눌림목들을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눌림목들을 캐치하시는 거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자, 오늘 기술주 중에서도 뭐 올라갈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물론 안 들어오셔도 제가 조금 있다가 또 밀착 종목 준비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힌트는 받아보실 수는 있지만 자, 결국에는 들어오셔야 전략도 더 받아가실 수 있다는 거 꼭 함께 하셔서 힌트들 받아가시기 바랄게요. 네, 오르는 종목을 무리하게 따라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고 내려가고 있는 종목을 또 어느 자리에서 잡아야 될지도 정말 막막하시죠. 지금 들어오시면 정확하게 눌리고 올라가는 타점에서 잡아보실 수 있는 대표님만의 전략까지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 챙겨가실 분들 그리고 잠시 후에 공개될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모두 챙겨가실 분들은 팍스통신망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도 역시나 로봇 관련주에서 준비해 오셨죠? 맞습니다. 제가 로봇 오늘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결국엔 이 시그널 포착 종목도 로봇에서 또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게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슈가. 또 이슈가 하나 있는데 좀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로봇에 대한 이슈 얘기를 아까 첫 번째로 드렸던 게 있죠. 오픈 AI에 대한 이슈가 여기서도 또 나왔습니다. 로봇으로 영토 확장을 한다는 거 아까도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2월 달에 이미 이 오픈 AI는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에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리고 공동 개발한 AI 모델을 탑재한 로봇 피규어 02로 이 금속 부품 이동 작업 테스트까지 성공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픈 AI가 직접적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와 사업 확장을 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드리자면 제가 오늘 준비한 사실 종목이 있어요. 종목이 있는데 그 종목이 지금 이미 현재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올라가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사진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마 로봇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 비슷한 영상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보스턴 다이너믹스에서 매번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고 그 로봇이 춤을 추는 과정들을 영상으로 찍어갖고 공개를 해주잖아요. 자, 이번에 성탄절 전날에 이 관련되어 있는 영상이 또 올라왔습니다. 점차 매년마다 개발되고 있는 것들이 보여지고 있는 이 로봇이 이번에도 사실 또 나왔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할 텐데요. 자, 제가 오늘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어요. 어떤 종목인지 한번 지금 힌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방금 전에 대한 이슈예요. 성탄절을 맞아서 산타옷 입고 공중제비 도는 로봇 올뉴 아틀라스입니다. 전기로만 구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기존 모델 대비 정밀한 제어가
가능하다라는 점,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더 넓은 동작을 구현하고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종목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이 종목에 대한 힌트입니다. 핵심 솔루션인 범용 자율주행 솔루션과 이기종 로봇 관제 솔루션을 로봇 제조사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저기 보시면 로봇에 대한 기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까지 있어요. 오늘 만약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 이 종목도 여기에 대한 업종 간 상승으로 같이 또 덩달아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지금 안 그래도 로봇 테마의 흐름이 좋은데 여기에 대한 상승까지 또 챙겨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종목은요. 현대그룹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파트너십이 있다라는 점, 그게 이미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지금 로봇이 올라가고 있는 이유, 뭐 오픈 AI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대한 기대감도 역시나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기업이라면 거기에 대한 주가가 더 가파르게 상승할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종목을 준비했는지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의 차트는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자, 근데 이 종목이요, 사실상 지금부터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긴 합니다. 왜냐? 자, 이 종목은 상장되고 나서 한 번도 상승을 제대로 만들어낸 적이 없어요. 상장 첫날부터 지속적으로 하락이 계속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자, 12월 9일 날 증시가 무너졌을 때 이 종목도 추가적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구간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자, 화요일 날 양봉이 나와주면서 기존의 저항대를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동평균선까지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파르게 이미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라면 지금 더 늦기 전에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종목 눌림목을 기다려도 굉장히 좋겠지만 지금 우리가 분할 매수로 조금씩 올라갈 때 같이 타고 올라간다면 여기에 대한 수익도 놓치지 않고 잡아볼 수가 있겠죠. 이 종목은 여러분들이 고민하다가는 이제 놓쳐버리는 종목이에요. 자, 특히나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여러분이 옛날에 보시면 두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 종목들의 차트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상장하고 나서 사실상 시장의 기대감은 잔뜩 받아놨는데 상장하고 나면 다들 어떻게 됐어요? 힘을 못 쓰고 다 빠졌잖아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쭉 하락을 했지만 이슈를 받고 다시 올라가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이 정말 바닥이라면 고점을 뚫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 구간 또 우리가 전고점 돌파하고 나서 고점에서 잡는 것보다 지금 미리미리 잡아두는 게 굉장히 좋겠죠. 이 종목은 지금 아니면 못 잡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들 QR코드 바로 찍으시고 함께 하셔서 이 종목으로 한번 수익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픈 AI가 이제 로봇으로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또 성탄절을 맞아서 성탄절에 산타 옷을 입고 또 공중제비를 도는 로봇의 영상까지 또 공개가 됐죠. 이렇게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면 더 넓은 동작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로봇과 자율주행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이 시그널 포착 종목 가지고 와주셨는데 이 종목의 경우에는 현대그룹 계열사의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파트너십까지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 종목은 지금 현재 추가적인 하락이 증시가 무너졌을 때 나왔다가 이 부분을 또 만회를 하고 이동평균선 뚫고 올라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더 이상 올라간다면 오늘도 지금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더 높은 자리에서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더 올라가기 전에 지금 딱 좋은 자리에서 잡아보고 싶으신 분들 지금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 이 종목에 대한 종목명과 대응 전략 모두 대표님께서 챙겨주신다고 합니다. 이 로봇 관련된 종목들 오늘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현재 시세를 보면은 AI가 포착한 이슈들만 보더라도 로봇이 굉장히 강합니다. 오늘 아까 오전에 살펴봤던 충전주들도 올라가고 있고 또 조선과 의료 AI까지 오늘 전반적인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로봇이 일단 큰 상승불 그려내고 있으면서 저희가 개장 전에 살펴봤던 이 테슬라의 충전 관련된 이슈를 함께 가져가고 있는 충전 관련 테마도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 시작한 지 15분 정도 됐는데 오늘 또 어떤 종목들, 어떤 테마들 좀 장 마지막까지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까요? 일단 현재 시장 상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장 시작하고 한 대략 15분 정도 지났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멈추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게 대규모 매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 구간은 어느 정도 주가가 빠진 이후에도 반등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좀 올라가는 종목들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좀 혼조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가 동시다발적으로 좀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일단 테슬라의 효과를 받고 있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압도적인 상승을 좀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뒤에 후발주로는 뭐 오징어 게임 관련주들과 오로봇주들이 지금 치고 좀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개인적으로 좀 주목해봐야 되는 종목이 있다면 전 개인적으로 조선업종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을 조금 주목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뭐 하나오션이나 일승 같은 경우 아까 전에 앞서 말씀드렸던 이 전반적인 미국 증시에 있었던 이슈,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한국 기업에 대한 조선 기업에 대한 SOS를 계속 치고 있습니다. 왜?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여기서 결국엔 뱉었던 말이 이 한국 조선 기업에 대해서 절대 무시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과 결국에는 미국에서는 한국 조선 기업에 대한 이 도움 요청까지 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가능성을 본다면 조선업종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추가적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일승 같은 종목들이 최근 상승과 더불어서 지금 오늘도 상승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장초반 단타를 본다면 다 좋겠지만 조선주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1승을 보고 있는데 나도 한번 1승을 좀 같이 공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핸드폰 카메라로요, 아래 하단에 있는 QR코드 한번 찍으신 다음에 박스통신망으로 오셔서 오늘 저와 함께 나머지 장 한번 살펴보시면서 수익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장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AI가 포착한 종목들만 보셔도 로봇이 강하게 치고 나가다가 다시 한번 테슬라와 관련된 충전주들이 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그 밖에도 또 조선주와 의료 AI 관련해서, 그리고 또 오늘 공개하는 오징어 게임과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강화된 모습으로 지금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꼭 잡아보셔야 되는 게 또 조선주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조선주에 대한 다양한 공략법들 알려주시겠다고 하니까요. 내가 오늘 시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손익비 좋은 자리에서 잡아보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시점에 있는데 정말 올 한 해 열릴 수 있는 시장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연말 산타랠리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또 내년에도 또 다양한 전략과 종목들, 테마들 다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곧 방송이 마무리가 될 텐데 방송이 끝나면 이 QR코드의 문은 굳게 닫히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서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 장 마무리하시면서 시청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산타랠리의 첫날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리 수익을 좀 챙겨놔야 내년도 이어갈 수 있겠죠. 자, 물론 올해도 중요하고 내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현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수익 저랑 함께 챙겨보시죠. QR코드 찍고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대표님의 장중의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